자, 오늘은 CSS 한 번에 끝내기, 그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그 CSS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사용을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CSS에서는 이제 HTML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정의하는 게 바로 CSS인데요. 대표적인 스타일 시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직접 만든 그런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HTML만으로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들면요, 그 HTML의 그 각 부분마다의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따로 설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완성한 후에도 스타일을 만약 내가 바꾸고 싶다, 변경, 그리고 메인터넌스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CSS고요. 그 CSS를 통해서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CSS는 이제 별도 파일로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전체 스타일을 쉽게 제어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CSS의 구성 요소로는요, CSS에는 우리가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셀렉터, 즉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지정하는 선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선택한 곳에 내가 어떠한 속성을 어떠한 값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스타일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제로 P가 있는데 이 P는 HTML의 P 태그입니다. P 태그에 대해서 내가 컬러는 퍼플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하겠다. 속성과 값, 이게 바로 속성명,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속성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취할지 속성 값을 이렇게 페어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면은 CSS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인라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요, HTML 요소의 그 우리 시작 태그 있죠. 그 여는 태그, 시작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스타일은 그 같은 HTML 문서 내부에 스타일 태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 태그에다가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 그게 이제 내부 스타일 방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외부 스타일이 있는데, HTML 문서와는 별개의 별도의 파일을 따로 둡니다. 즉 우리 CSS 확장자를 가지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요, 그 파일을 그냥 연결하는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외부 스타일, 즉 별도의 파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인터넌스, 우리 유지보수 관리 입장에서는요, 그 파일만 교체해주면 전체 스타일이 다 업데이트 되거나 변경, 수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파일로 두는 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좋고요. 우리가 본 예제에서는 우리 간단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인라인 또는 내부 스타일을 통해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스타일 한번 보면요, P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속성 값들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컬러는 레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다라는 이 속성 값, 속성명의 값, 이 페어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부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HTML 문서에서 지금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따로 둘 수가 있어요. 이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P 태그에 대해서 컬러는 블루,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 스타일은요, 여러분, CSS 확장자를 가지는 style.css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뺍니다. 이 파일에는 단지 우리 선택자와 속성명, 속성값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실무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에다가는 단지 헤드 태그 안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링크에 관련된 걸로는 스타일 시트라고 속성 값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위치 파일의 위치는 뭐 style.css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 스타일 적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실무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CSS에서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주석 표기가 우리 HTML 기본 주석과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한 다음 스타 기호를 통해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이거 주의하시고 CSS 파일 내에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을 잘 혼란스럽지 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CSS 선택자 셀렉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택자 통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가능한지 물론 이제 처음에 살펴볼 건 전체 선택자입니다. 전체 선택자는요,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보통 이 별표, 스타 기호, 에스터리스크 이 기호는요,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의미하는 올 기호, 스타를 한 다음에 여기에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 내용에는 당연히 스타일을 지정해주는 내용이겠죠. 스타일에는 해당하는 속성과 속성 값으로 묶여진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그 선택자가 있습니다. 태그 선택자는 내가 이 HTML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그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그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선택하는 태그 선택자. 다음으로는 ID 선택자가 있습니다. 우리 특정 ID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 HTML에서 우리가 속성으로 ID나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클래스나 ID를 뭐 선택할 경우에는 이렇게 샵 ID, 샵이라는 걸 앞에 붙여서 특정 ID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의 경우에는 점, 닷을 통해서 닷 클래스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ID는요 보통 중복이 없이 특정 ID를 태그를 하나만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ID가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요 다른 데서는 별 에러가 없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ID가 겹치면 좀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ID는 하나만 선택하는 중복이 없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선택자는요 그 특정 클래스 근데 이제 클래스를 동일한 클래스를 가지는 태그를 한 번에 또 다중으로 선택할 때 보통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래스는 뭐 어떤 뭐 p 태그든 div 태그든 span 태그든 거기에서 다 클래스를 동일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성 선택자가 있는데요. 속성 선택자는 내가 선택자로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 속성의 값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자 이후에 속성 값에 대해서도 내가 지정을 하겠다면 대괄호 안에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본 선택자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 예제를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줄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운 다음에요. 자, 새로운 문서 파일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본 선택자 네,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여기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HTML 문서니까 doc type HTML 여기에 HTML 그 다음에 닫는 HTML 지금 저장이 HTML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나 하이라이팅이 안 되는데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은 뭐 index.html 확장자를 여기 선택해서 HTML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됐죠. 여기에서 헤드 안에 우리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일 안에 우리 CSS를 정의할 텐데 우리 선택자로 P라는 태그를 선택하고 여기에 중괄호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스타일을 정의를 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정의를 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ID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죠? 샵으로 샤이디 ID 1 뭐 이렇게 컬러는 옐로우,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자,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만 정의하면은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밑에 HTML부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바디를 먼저. 자, 바디에 p 태그는 p, 그냥 이렇게 p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p의 id, p 태그 안에 id가 무엇일 때? id 1일 때, 네, id 1인 p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의 클래스는 클래스 1로, 그래서 클래스 1인 p 뭐 이렇게. 그 다음에 p의 클래스에 클래스 2, 그러면은 클래스 2인 p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1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h1에 여기 텍스트 속성을 제가 하나 넣어줄게요. 텍스트라는 속성의 값으로 h1 텍스트,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텍스트 속성 h1. 자, 그 다음에 폼도 하나 넣어주고요. 폼 태그에 인풋의 타입이 패스워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HTML에 포함이 될 만한 컨텐츠들 태그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P라는 태그에 대한 스타일, 그 다음에 ID가 1인 태그, 여기 ID가 1인 부분에 대한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클래스는 우리가 점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닷 클래스 1. 자, 이렇게 하고 컬러를 뭐 블루,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자, 그 다음 P 안에 클래스 1이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1. 여기에는 이제 전체 클래스 1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클래스 1만 적용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선택자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h1 태그에는 컬러를 그린으로, 그리고 h1에 자, 이 대괄호가 뭐였죠? 우리 특정 속성을 선택할 때, 특정 속성 h1 안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으면 적용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때는 컬러를 퍼플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있었잖아요. 인풋 태그 안에 우리 타입이라는 텍스트의 값까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타입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이 패스워드로 저장이 돼 있을 경우, 정의가 돼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옐로우로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를.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자, 이 정의된 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덱스 HTML, 제가 웹페이지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스타일이 정의가 됐죠. 보면은 첫 번째 P 태그는 뭐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 스타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ID가 1인 P,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고 컬러는 옐로우죠.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 다음 클래스가 1인 건 어떻게 됐죠? 블루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현재 옐로우의 블루죠. 옐로우의 컬러는 블루. 네, 그런데 이 클래스 1의 스타일은 지금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 1이라는 데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죠? 바로 P 태그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에 적용이 되는 클래스, P.클래스 1, 이 스타일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네이비고 컬러가 레드, 즉 배경은 네이비면서 글자 색깔은 빨간색인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선택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2인 P. 근데 클래스 2가 있나요? 클래스 2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됐지만, 우리가 근데 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P 태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태그에 대한 스타일만 여기에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1 태그, 우리 태그 선택자로 H1이 컬러는 그린으로 적용이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
여기 보면은 h1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h1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지정한 다음에 만약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컬러를 퍼플로 해줘.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퍼플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input이라는 태그의 타입이 패스워드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해줬잖아요. 지금 보면은 input의 타입이 패스워드죠. 속성과 속성 값까지 같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옐로우라는 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자, id,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속성의 값까지 지정하는 선택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응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선택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링크만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은 링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 태그 같은 경우에 그 링크를 설정을 할 때 링크가 방문했던 사이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방문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형태의 선택자입니다. 비지티는 방문을 했던 링크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는 마우스를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클릭을 할 때 액티브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응이죠, 이것도. 마우스가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호버는요, 마우스를 올려놓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링크를 여기에 http google.com 그리고 div 클래스로 d1을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가 d1이다 라는 텍스트를, 자, 다 됐고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스타일은 앵커 태그의 링크라는 선택자 상태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블루로, A의 visited는 컬러를 퍼플로, A의 호버는 컬러를 레드로, A의 액티브는 컬러를 블랙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하나 더 있었죠. div에 d1에 호버가 발생했을 경우 이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실행한 결과를 보면 지금 링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iv 영역이 있죠. 물론 div 영역의 d1에 클래스 d1으로 되어 있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를 호버에 대해서,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니까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 링크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링크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퍼플 보라색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링크로 건 google.com, 제가 컴퓨터에서 구글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접속을 했으면 이게 이제 한 번 접속했던 거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을 못 봤는데 우리가 다른 사이트를 한번 링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 홈페이지를 한번 해볼까요? 홈페이지도 방문을 했었죠. 아니면 어디 방문 안 한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방문 안 한 사이트는 카카오 사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 네, 이렇게. 자, 접속 안 했었네요. 자, 접속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블루로 이렇게 떴죠, 링크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퍼플이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레드가 되죠. 호버가 레드, 마우스로 올렸을 때 반응. 그 다음에 반응이 또 하나 있죠. 액티브는 뭐예요? 클릭할 때. 클릭을 한번 하면 블랙으로 돼야겠죠. 자, 클릭하니까 색깔이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놓는 순간 접속이 되겠죠. 네, 이렇게 카카오로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 번이라도 접속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죠? 퍼플, 보라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타일을 지정해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조 선택자가 있습니다. 구조 선택자. 그 구조 선택자는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태그 안에 루트, 이건 최상위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nth child, 이거는 n번째 근데 n이 여기에 이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n번째. 그 n번째 자식의 수를 선택하는 거고, last child는요, 뒤에서부터 n번째입니다. 뒤에서부터 n번째 child, 자식을 선택. 그 다음에 nth of type은요, n번째 타입과 일치하는, n번째 타입과 일치하는 태그. 그 다음에 nth last of type은요, n번째 타입과 일치하는 걸 뒤에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first child, last child가 있는데 first child는 첫 번째, last child는 마지막 번, 처음과 나중. 그리고 first of type은 해당하는 타입의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이렇게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밖에도 only child가 있는데 only child는 유일한 자식일 경우에, only of type은 유일한 타입일 경우에 선택이 됩니다. empty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 요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되는 그런 선택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 p 태그로 자, 7개 정도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로는 p 태그 정의를 해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에 라이트 스틸 블루, 그 다음에 p의 n번째 child가 여기에 이제 n이라는 파라미터 값, 여기다 폰트 사이즈를 400% 이렇게 줍니다. 자, 이게 7개를 만들고요. 번호만 바꿔서. 자, 그리고 여기에는 50% 줄여서 크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됐죠? 현재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스틸 블루로 돼 있고, 보면 첫 번째 자식은 400%, 350,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크기가 각각 순서에 따라서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거는 이 테이블에 대한 이 구조적 선택인데, 이건 좀 이게 옆으로 기니까 좀 위치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위아래로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넓게 코딩된 걸 볼 수 있도록 한번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테이블. 자, 우리 테이블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자, tr로 입력을 th 헤드, 이거를 총 3개, 컬럼이 3개짜리. 자, 그 다음에 tr에 이제 바디를 입력을 합니다. td죠. 이제 데이터니까 바디. 자, 3개. 자, 이런 게 몇 개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세 개 더. 자, 이런 식으로 총 3개네요. 총 3개.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자, 일단은 스타일을 빼고요. 스타일을 다 빼고 지금 현재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오타가 들어왔나 보네요. 여기 하나. 자,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데 th란 태그에 우리 first child th의 첫 번째에다 border radius를요 우리 10, 0, 0, 0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th의 last child border radius를 0, 10, 0, 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th 우리 테이블의 헤더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의 레디어스 즉 둥글게 표시되는 형태로 바꿨고요. 그 다음 tr은 n번째 차일드 이 n으로 지정을 하면요 이 n은 뭐냐면 n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n이 증가할 때마다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n이 증가할 때마다 2를 곱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2의 배수에만.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블루 스타일을 컬러를 지정해 주고요. tr의 n번째 차일드에 en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en 플러스 1 이거는 우리가 n번째에 2를 곱한 거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블루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D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요 호버가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로얄 블루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로얄 블루로. 자, 저장을 하고요. 스타일 5개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 자, 그러면 테이블의 모습이 바뀌었죠. 먼저 헤드에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어떻게 됐어요? 라운드가 입혀졌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TR 지금 EN과 EN 플러스 1이 있는데 서로 색깔이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스카이 블루,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이트 블루,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카이 블루.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네, 스카이 블루가 되겠죠. 라이트 블루가 되겠죠. 라이트 블루, 짝수, 홀수 이렇게 구분돼서 색깔이 입혀집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경우에 로얄 블루 색깔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 선택자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상태 선택자가 있습니다. 상태 선택자. 상태 선택자는요, 폼의 상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종류로 뭐가 있냐면, 종류에는, 조금만 키워서 살펴볼게요. 종류에는 enabled, disabled, checked, focus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input 태그나 우리 폼 관련 태그 보면요 사용 가능한 폼 관련 태그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폼 상태가 enabled다. 보통은 enabled죠. enabled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것. 상태가 enabled일 때, 그 다음 disabled이다.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에 비활성화된 상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disabled. 그러면 선택자로는 disabled 된 상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checked. checked는 우리 선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폼만 이제 상태에 따라서 checked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그 checked로 돼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focus는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태그, 그걸 이제 focus로 지정을 합니다. 자, 예제로 한번 해볼 텐데, 뭐 단순하게 input 태그 한번 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기존 테이블 지우고, 자, input인데 disabled. 자, 그 다음에 input. 자, 이렇게 input 3개를 입력할게요. 하나는 disabled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스타일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스타일은 input인데 enabled. 지금 사용 가능한 형태죠. 사용 가능한 형태의 컬러는요, 스카이 블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인데 disabled일 경우에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그 다음에 input인데 포커스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실행을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input 태그 3개가 있어요. 3개인데 enabled, 보통은 enabled입니다. 기본이. 그럼 활성화된 상태인 2개가 있고,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는 disabled라서 선택을 해도 네,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세이블드 된 어떤 상태는 다크 그레이 색깔로 바꿔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커스 될 경우, 포커스 입력을 하려고 하는 포커스 된 상태로 바뀔 경우 어떻게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로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선택자가 있어요. 기타 선택자는 그 밖에 랭귀지 속성 값이 KO다. 랭귀지 속성이 KO인 태그를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not, S가 아닌 태그 2를 선택할 때, 그 다음 타겟, URL 요청 시에 선택하는 건데, 우리 앵커 태그에 보면 타겟 지정하잖아요. 그 URL 요청 시에 타겟 해당하는 부분 선택할 때, 그 다음 first line, 태그의 첫 번째 줄, first letter, 태그의 첫 번째 문자, before, after, 이거는 어떤 특정 태그의 시작 지점의 태그랑 끝 지점의 태그를 선택할 때 before, after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뭐 자주 사용되는 거 하나만 한번 입력을 예제로 해볼게요. 자, div로 태그로 제가 뭐 하나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수한 컴퓨터 연구소, 그리고 수한넷, 그리고 이수한 컴퓨터 연구소.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div에 div 지금 태그에 2개를 입력해 줘야 돼요. 여러분, 텍스트 관련된 거는 콜론이 2개입니다. first letter,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는요 30픽셀로 폰트 사이즈를 키워줘 라는 의미고요. first line, 첫 번째 라인은요 컬러를 로얄 블루로 해줘. 그 다음에 div에 selection은요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네,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지정을 해줘.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first letter 첫 번째 E는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해서 키워줬고요. 그 다음 first line, 지금 세 줄 중에 first line은 컬러가 로얄 블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selection은요, 제가 이렇게 블락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해주고 컬러를 레드로 해줬기 때문에 배경은 노란색, 그 다음에 선택된 글자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기타 선택자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예제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선택자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자들이 이제 기존에 다양한 선택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자들을 좀 조합해서 첫 번째 뭐 A, B 이렇게 하면요, 선택자 B가 포함된 선택자 A를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연달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A 꺽쇠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자 A의 직계자손인 선택자 B를 선택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는요, A 선택자 바로 다음에 B 선택자를 선택할 때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A 틸트 B 있잖아요. A 물결 B, A 틸트 B를 할 때는요, A 선택자 다음에 인접해 있는 모든 선택자 B를 선택할 때 틸트를 씁니다. 그리고 A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B 하잖아요. A 콤마 B는요, A 선택자, B 선택자 둘 다 선택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태그의 조합에 따라서
선택자 조합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제로 한번 해봐야겠죠. 자, 뭐 예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div 안에 h1부터 h2까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h6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6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자, 스타일은 여기에 div 안에 h1 연달아 표시하죠. div 안에 h1 이런 식으로. 그럼 컬러의 변화를 레드로 줄게요. 그 다음에 h1 플러스 h2 이런 식으로 하면요, 컬러가 그린. 그 다음에 h2에 h4, 그러니까 h2 인근에 있는 h4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해줘. 뭐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5와 h6 이거는 폰트 사이즈를 200%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헤딩 1, 2, 3, 4, 5, 6까지 뜨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 div 안에 h1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div 안에 있는 h1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h1 다음에 h2가 있는 경우, 지금 현재 h1 다음에 h2가 있잖아요. 이 h2에다가 컬러를 그린으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 다음에 인근에 있는 h4가 있을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h2 다음에 바로 다음엔 3예요. h3. 근데 h3 다음에 h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h4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h5와 h6는 어떻게 했죠? 폰트 사이즈를 200%로 했습니다. 2배 더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조합해서 선택자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SS 스타일, 각각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고 이 박스 스타일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줄일게요. 네. 자, 이 그림이 실제 내부에 컨텐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우리 기본적인 테두리가 있습니다. 보더가 있어요. 근데 보더와 컨텐트 사이에 있는 여백이 패딩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백. 그리고 보더 바깥에 있는 여백, 이게 마진입니다. 마진과 패딩, 바깥 여백이냐 안쪽 여백이냐,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기호들은 뭐냐? 여기 보면은 패딩인데 컨텐트 위쪽에 있는 패딩, 보더, 마진은요 다 앞에 T, 탑이 붙습니다. 그래서 탑 패딩, 탑 보더, 탑 마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는 왼쪽은 레프트겠죠? 오른쪽은 라이트, 밑에는 버텀. 이렇게 해서 앞에 이 알파벳은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이렇게 T, L, R, B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뒤에 붙은 건 패딩, 보더, 마진. 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각각의 패딩, 보더, 마진을 한번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컨셉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생성할 div를 만들어 볼게요. 자, div, 그냥 div가 있는, 근데 여기에 내용을 좀 넣어줘야겠죠. p 태그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 다음에 div의 id를 박스 0으로 지정하는 것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 안에도 p 태그로 div의 박스 0번째다 라는 의미를 담고요. 자, 그 다음에 div의 id 박스 1로 지정을 해 볼게요. 박스 1.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 안에는 div의 박스
1이다 라는 걸 지정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div id를 박스 2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p에 div에 박스 2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는 div에 박스 3, 자, 근데 박스 2랑 3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박스 1에도 있네요. 박스 1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줄게요. 네, 박스 1에 마진이 40픽셀. 그 다음에 패딩이 0. 여기 박스 2에는요, P로 마진이 40픽셀. 그리고 P에 보더에 5픽셀 솔리드 블랙.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패딩 30픽셀. 자, 이렇게 내용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박스 3에도 정보가 스타일 정보를 마진 400픽셀에 100픽셀에 400픽셀에 100픽셀. 그 다음에 보더는 픽셀에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패딩은 10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박스 4 p 태그로 div에 박스 4, 그 다음에 마진은 40픽셀. 그 다음에 보더는 5픽셀의 솔리드에, 이건 고정이죠 그냥. 여기에 패딩,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다 지정을 했는데 id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일단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해줍니다. 그리고 위드 값을 200,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라지로,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그 다음에 보더를 1픽셀에 솔리드에 블랙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공통되게 div 태그랑 p 태그에 이렇게 속성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박스를 지정을 했잖아요, 우리 id로. 그럼 div 안에 포함된 박스 0이 어떤 스타일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40픽셀. 그 다음 div에 박스 1, 그 다음에 마진을 여기서부터 40픽셀, 그 다음에 보더를 추가해줘요. 보더를 5픽셀짜리로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박스 2는요, 여기에 마진 40픽셀을 주고요. 보더 5픽셀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패딩 100픽셀. div에 박스 3, 여기에는 마진 400.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달아 입력을 하는데, 연달아 입력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보더에 5픽셀, 블랙. 자, 그 다음에 패딩은 100픽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4, 얘는 마진 그대로 공통되게 40, 얘는 패딩만 5픽셀. 패딩을 또 여기는 연달아서 4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결과를 저장한 다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좀 줄일게요.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div 그냥 썼죠. 아무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맨 위에 있는 div 태그와 p 태그만 적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div인 태그인 오렌지,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200 by 200짜리의 위드 하이트를 가지는 그 크기의 박스가 나왔고요. p 태그는 이 안에 있는 태그잖아요. 이 안에 있는 태그를 사이즈를 라지로 키워줬고, 그 다음에 두껍게 볼드로 웨이트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의 보더를 1픽셀, 그래서 살짝 검은색으로 이렇게 솔리드로 박스처럼 쳐져 있죠. 자, 그 다음에 div 여기 id가 박스 0인 게 있어요. 박스 0인 게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했고요. 블락 형태로. 그 다음 마진을 40을 줬기 때문에 마진은 바깥 여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바깥에가 40픽셀씩 이렇게 여백이 주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400픽셀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div 박스의 1 부분, 1은 어떻게 있죠? 차이가 보더를 추가했습니다. 보더의 부분이 지금 5픽셀로 잡혀져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할 차이점이, 여기 보면은 크기는 똑같아요. 그 위에 보더 없는 것과 크기는 똑같지만 이 안에 오렌지 부분의 크기는 똑같지만 겉에 보더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삐져나왔죠. 크기가 5픽셀의 보더가 추가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더가 두꺼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겠죠. 한번 바꿔볼게요. 보더를 한 10픽셀로 한번 줘볼게요. 자, 새로 고치. 어떻게 돼요? 점점 네모가 커지죠. 네, 이 보더에까지, 이 두께까지 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5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2에 대해서는 마진 40을 줘서 이렇게 40의 픽셀의 여백이 있고요. 그리고 보더를 5픽셀,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선이 똑같이 테두리가 있고요. 패딩을 30을 줬어요. 패딩을 100을 줬네요. 패딩을 100을 줬습니다. 30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자, 이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얘는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지금 현재 p 태그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박스에. 그런데 얘는 이 p 태그 안쪽 여백, 이렇게 이 부분이 30픽셀씩 여백이 추가가 됐어요. 네,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박스 3예요. 3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엄청 공간이 비죠. 네, 이 공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진으로 준 겁니다. 마진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이렇게 4개를 연달아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연달아서 표시를 하면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탑이 됩니다. 탑. 이 부분이 400픽셀의 여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 말고 오른쪽이 100픽셀. 그 다음 밑에가 또 400이에요. 400픽셀. 이 부분. 그 다음에 왼쪽이 100픽셀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마진에 탑 이렇게 해서 400픽셀, 마진에 라이트 100픽셀, 마진에 버텀 400픽셀, 마진에 레프트 100픽셀,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하는 거를 한 번에 스타일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줄여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개별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한 번에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박스 4 한번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마진 40인데 패딩이 400, 100, 400, 100입니다. 자, 400 여기 이 안쪽에 탑, 여기가 400, 여기가 100, 또 여기가 400, 여기가 100.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렇게 안쪽 여백이 지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쪽 패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탑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줄여서 표시를 한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진, 패딩, 보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에 대한 스타일. 우리 이미 그 박스에서 테두리 이렇게 보도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두리의 두께, 색상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한번 바꿔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 div를 좀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 거 지우고 div를 여러 개 입력을 해볼게요. div인데 보더가 none인 것, div인데 클래스가 solid, 보더 스타일이 solid인 것. 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대시드.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이 아니라 보더에. 대시드 더블. 더블은 이중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치 형태의 스타일. 그리고 그루브 스타일. 그 다음 인셋. 그 다음에 아웃셋. 자, 그리고 믹스드가 있습니다. 믹스드. 이거는 이제 구성을 또 따로 믹스드로 해야겠죠. 이거는 믹스드 보더. 스타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가 5인 것. 이거는 보더 위드 값을 사용해서 5픽셀 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div의 클래스에 믹스드 위드, 믹스드 5픽셀, 3픽셀, 1픽셀, 10픽셀 이렇게 믹스드로 위드 값을 다르게 조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div의 클래스로 당연히 뭘 할 수 있을까요? 테두리에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컬러드. 그리고 div의 클래스로 라운드를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div 클래스들을 구분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해야겠죠. 네, 스타일 태그에, 자, 종류가 div부터, 자, div에는 200 위드에 하이트 50, 그리고 마진을 10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클래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클래스는요, 뭐 보더 스타일만 바꿀 거니까요. 보더 스타일에 대해서만 솔리드로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트가 있습니다. 다트. 이건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더 스타일을 다트.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시드가 있네요. 대시드. 자, 대시드로 지정하는 클래스. 그 다음 더블. 그리고 리치. 그리고 그루브. 그리고 인셋이 있습니다. 이거 점. 그 다음에 아웃셋.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타일, 보더 스타일은 믹스드가 있네요. 믹스드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더도 마찬가지로 4개를 연달아하면요, 그 위치,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스타일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 다트, 대시드, 더블 이렇게 4개의 스타일로 각 위치의 보더를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를 5로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보더 스타일은 대시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더의 위드 값을 5픽셀. 네,
위드 값을 좀 두껍게 바꾼 거죠. 그 다음 믹스드인데 위드 값을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로 가지고 그 다음에 보더의 위드 값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5픽셀, 3픽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마다 위드 값이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았네요. 컬러드의 보더 스타일을 솔리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더의 컬러를 레드로, 그리고 라운디드는 보더 스타일을요 솔리드로 해줍니다. 그리고 보더의 레디어스를 10픽셀을 주면 되겠네요. 자, 잘 적용된지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은 보더가 이제 넌인 것,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보더 스타일이 솔리드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이 다트, 그럼 점선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대시드는 이렇게 점선인데 약간 그냥 점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점선. 그리고 보더 스타일은 더블로 하면 이중선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리치 하면요 약간 여러분 볼록하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네, 약간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요. 그루브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인셋 하면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듯한 느낌, 인셋. 아웃셋은 약간 튀어나온 느낌으로. 지금 보면 이 테두리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 3D로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믹스드 보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믹스드 보더 그러면은 탑이 어때요? 솔리드. 그 다음에 라이트는 다트, 버텀은 대시드, 레프트는 더블 이중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더 위드 5픽셀로 줬고요. 대시드로. 그러니까 두꺼운 이런 점선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믹스드가 있습니다. 믹스드는요 지금 현재 스타일은 솔리드인데 위드 값을 어떻게 했죠? 위드 값을 네 군데의 위드 값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탑은 5픽셀, 라이트는 3픽셀, 버텀은 1픽셀, 레프트는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위치에 두께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요 보더 컬러가 여기 레드죠.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서 바꿀 수 있고, 라운디드는 솔리드로 지금 해놨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된 형태로 박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10픽셀 해놨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각각 라운드 되는 정도를 다르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10픽셀, 5픽셀, 0, 20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마다 적용이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인데 왼쪽 위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왼쪽 위에가 10픽셀로 라운드가 됐고요. 오른쪽 위에가 5픽셀.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라운드가 적용이 안 됐죠. 그리고 왼쪽 아래가 제일 많은 20픽셀로 라운드가 정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다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그 보더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배경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의 배경, 그리고 배경에 이제 뭐 색깔을 바꾸거나, 지금 기본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색깔을 바꾸거나 배경 이미지를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게 필을 여러 개 해서 좀 뭐랄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바디 안에다가 정의를 하는데, 피태그 먼저 해볼까요? 피태그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는 거니까요. 두껍게 해주고 컬러는 그레이로. 네. 그리고 바디에 이제 적용을 해줄 텐데,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그젠플.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그레이로. 자, 저장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죠? 색깔이 라이트 그레이 색깔로 배경색이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색으로 해도 되겠죠? 뭐 라이트 옐로우. 네, 이걸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미지에는 URL을 통해서 우리 특정 위치에 있는 걸 해볼 텐데, 제가 뭐 비슷한 걸 하나 올려놨어요. 뭐 어떤 이미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해도 좋은데, 제가 좀 적당히 패런으로 사용할 수 있는 png 파일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이걸 업로드하고 새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이제 배경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배경을 넣으면요, 꽉 채워져요. 전체 페이지 영역이 배경 이미지대로 꽉 채워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사이즈를 100%로 하겠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경우에는요, 자,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으로. 네, 지금 잠깐만요. 세미콜론이 빠졌죠. 네, 100으로 하면요, 네, 그 하나의 이미지가 100%로 확대가 돼 버려요. 이 사이즈를 100%로 하면요,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 근데 지금 이 패턴 파일은요, 이제 계속 연달아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해줘도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전체 화면을 하나의 이미지를 전체로 확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100%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핏. 리핏은요, 노 리핏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리핏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제가 빼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핏이 돼 있어요. 전체가 다 반복돼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리핏을 노 리핏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딱 이 이미지가 여기에만 표현이 돼 있죠. 이게 반복되면서 전체를 채웠던 거예요. 리핏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 리핏을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거 리핏을 조절할 수 있어요. 노 리핏 대신에요, 여러분. 리핏 X 이렇게 하면요, X축으로만 반복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X축으로만 반복하죠, 이렇게. 네, 신기하죠? Y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Y로 저장하고 Y축으로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는 리핏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 리핏으로 할 경우에는 반복을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에 여러 가지 픽스드냐, 로컬이냐, 스크롤이냐, 이니셜이냐, 이너릭이냐, 언셋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스크롤을 하면요, 스크롤. 자, 스크롤을 할 경우에는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스크롤이 넘어가면 백그라운드가 사라지죠. 이렇게. 근데 이 옵션을 픽스드로 주잖아요. 픽스드로 주면 스크롤 내려도 뒤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고정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기존에는 스크롤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배경 이미지가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픽스드로 해버리면 배경 이미지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뭘 할 수 있냐면 백그라운드에 우리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요. 포지셔닝. 포지션을 탑으로 하면요, 탑. 자, 탑으로 하면 이렇게 정 가운데 탑 위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위치야 뭐 레프트, 라이트 정할 수 있고요. 레프트로 기본이 레프트죠. 버텀으로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자, 실행해서 하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붙어서 네,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밑바닥에만 웹페이지에 뭔가 디자인이 된 걸 입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밑바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할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고정을 해놓고 밑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또 뭐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와 색깔을 바꾸는 것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 글자 스타일을 또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에도 글자 크기를 바꾸거나, 우리가 이미 조금씩 해봤는데 글자 크기를 바꾸거나 위치를 지정하거나 폰트의 스타일,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P 태그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P에 클래스를 좀 구분해서 large, 얘는 폰트 사이즈가 large겠죠. 그 다음 P 클래스에 small, 폰트 사이즈가 스몰인 것들. 자, 그 다음에 P 클래스에 사이즈를 30으로 지정한, 이게 이제 키워드 형태로 일정 크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실제적인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가 폰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폰트 지정에는요, 기본적으로 쓰이는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웹 폰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센터에 볼드,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에 이탈릭.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클래스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라지 클래스는요, 폰트 사이즈를 그냥 라지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클래스, 이거는 폰트 사이즈를 스몰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30으로 지정해 준 건 폰트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는데 30픽셀로 이렇게 단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픽셀 말고도 여러 단위가 있는데요, 그 단위에 맞춰서 우리 사용을 하면 됩니다. 2배 크기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픽셀로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을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센터로, 그 다음에 라이트로,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자,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할 수 있죠.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죠. 폰트 패밀리, 이게 타임즈 뉴 로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이후에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있는 폰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게 폰트라는 게 이 웹페이지를 보는 컴퓨터에 이 폰트가 있어야지만 그 폰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폰트가 설치되지 않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디폴트 폰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 2차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드, 이탈릭. 자, 됐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현재 첫 번째 클래스 라지, 폰트 사이즈가 라지죠. 좀 크죠.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몰, 작아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해서 강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타임즈 뉴 로만에서 우리 폰트를 따로 별도로의 폰트로 사용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에 두껍게 가운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껍게 스타일을 적용을 했죠. 그 다음 라이트 이탈릭, 오른쪽에 있는데 이탈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폰트 스타일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링크 스타일입니다. 링크, 그 앵커 태그로 우리 링크 포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링크의 다양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링크를 몇 개 포함시켜 볼게요. 링크는 A 태그로 아이디에 따라서 우리가 스타일을 구분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링크 1,
구글 first link. 네, 이렇게 해주고 BR로 좀 띄워줄게요. 자, 이런 거를 4개. 그 다음 하나는 버튼 형식으로 온클릭 자바스크립트로 로케이션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버튼을 입력하면은 누르면 이동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2, 3, 4 이거 링크 1, 2, 3, 4 네, 이렇게 해주고 이 주소 이거 뭐야 이름이야 좀 바꿔줘야겠죠. second, third, fourth.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링크만 그냥 4개와 버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첫 번째는 잠시만요. 이거를 div 안에 존재해야 되는군요. 자, div 안에 네, 지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div 스타일을 정의를 해볼게요. div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좀 맞춰줄게요. 자, A 태그, 앵커 태그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해주고 마진을 10픽셀을 줄게요. 그 다음에 A에 우리 링크 1이라는 아이디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 상태에 이 링크 언더바 1에서 링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색깔을 컬러를 다크 슬레이트 블루로 지정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링크 1에 비지티드가 있습니다. 비지티드 한번 방문했던 이거를 오렌지로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 상태가 또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링크 1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 호버,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컴플라워 블루로 그리고 A 태그에 링크 2를 지정을 해볼게요. 링크 2는 다크 그린으로 지정을 해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자, 그 다음에 A 링크에 호버 여기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언더라인. 그 다음에 색깔은 라임 그린. 그 다음 A 태그에 링크 2에 액티브면은 실제 클릭을 했을 때잖아요. 클릭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에 링크에 호버, 그 다음에 A 태그에 링크에 액티브 두 태그 모두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그레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태그의 링크 4의 링크와 A 태그의 링크 4의 비지티드일 경우 여기에는 보더를 3픽셀로 주고 솔리드에 포레스트 그린 색깔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를 블랙으로 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그 다음에 패딩은 10픽셀,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넌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링크 4의 호버, 그 다음에 A의 링크 4의 액티브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포레스트 그린, 컬러를 화이트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버튼 하나 우리 또 있었잖아요. 버튼. 이 버튼에 대해서도 우리
또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옵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 패딩을 5. 자, 그 다음에 버튼에 또 호버 발생할 때 컬러를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스타일이 다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A 그 아이디로 링크 언더바 1은요. 그 다시 링크 언더바 1은 링크일 경우에 지금 현재, 그리고 비지티드인 경우에 오렌지. 지금 현재 얘는 방문했던 거기 때문에 이 색깔 볼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컨플라워 블루로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링크 2는 어떻게 돼 있죠? 다크 그린이에요. 다크 그린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넌입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뭐냐면 언더바 있잖아요. 우리 링크일 경우에는 언더바가 표기되는 게 디폴트인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링크 2에는요. 호버가 발생할 경우에 라임 그린 색깔로 바뀌었죠. 라인 그림. 그 다음에 뭐였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했잖아요. 얘는 마우스가 가야지만 언더라인을 표시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일 때 블랙으로 되는데요. 자, 얘를 제가 클릭하는 순간에 블랙으로 바뀌죠. 클릭하는 순간에 블랙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 3는요. 그 호버와 액티브 때 어떻게 되죠? 그레이로 바뀝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레이로 바뀌죠. 눌렀을 때도 바뀌고, 배경이 그레이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링크 4는요. 자, 먼저 3픽셀의 솔리드로 그 포레스트 그린 색깔의 테두리를 그었고요. 컬러는 블랙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예요. 패딩은 10을 줬기 때문에 그 안쪽 여백이 10에 여백이 생겼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 호버 됐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포레스트 그린을, 그래서 움직이면은 포레스트 그린 색깔로 바뀌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포레스트 그린 형태의 배경색을 가집니다. 자, 버튼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지금 블랙 색깔이 됐죠.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그래서 글자색은 화이트이고 패딩은 5. 그 다음에 버튼의 호버, 그러면은 컬러가 레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링크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테이블 스타일에는요, 테이블의 테두리, 색상, 그리고 여백 스타일을 설정하는 그러한 또 스타일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제가 조금 테이블을 몇 가지 실제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만들고요. 캡션, 영양 성분 표시 캡션을 만들고, 여기에 TH로 메뉴, 그 다음에 열량, 그리고 단백질 함량, 그리고 나트륨 함량, 그리고 당류, 그다음 포화지방. 자, 이렇게 컬럼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할 거는 이걸 조금 줄일게요. 그 다음에는 tr,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 치킨버거 500, 칼로리가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td1223 실제 데이터니까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고기 버거네요. 불고기 버거.
390 비교적 적은 칼로리를 가지네요. 그 다음에 17, 713 8 7.4. 자,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엔 치즈버거. 9칼로리. (681) 7 14.6. 자, 그 다음에는 새버거입니다. 4일 칼로리가 적절하네요. 685 4.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와규버거.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블 밑에 P클래스 하나 해줄게요. 아는 자, 이렇게 안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테이블만 만들었잖아요. 자, 이 테이블만 만든 걸 한번 볼까요? 테이블 스타일 정의하기 전에 테이블 만든 것만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영양성분 표시인데 각종 버거에 따라서 열량, 단백질,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을 나타내주는 그런 영양성분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스타일로 이제 테이블부터 보도의 컬랩스는 컬랩스, 그리고 위드의 100%. 이건 나머지 오토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요, 레프트로 왼쪽으로 정렬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캡션에도 스타일 정의해준데 마진을 10 픽셀 정도.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그린 옐로우, 약간 라임색의 그린 옐로우. 자, 그 다음에 테이블 THTD 이 세 가지 다 보더 버텀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테두리의 밑에 부분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린으로, 픽셀 솔리드로. 그 다음 THTD. 자,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공통 특성은 이렇게 묶어주고 TH와 TD에 대한 공통 속성은 또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패딩을 10, 20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위아래 10픽셀, 왼쪽 오른쪽 20픽셀씩. 자, 호버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린 옐로우 컬러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P 클래스에 라이트 추가했었잖아요. 그 라이트를 얼라인을 정말 말 그대로 라이트를 해줄게요. 자, 스타일 다 지정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옐로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호버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옐로우로 마우스 갈 때마다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린 옐로우. 그리고 THTD에 패딩 값을 줬잖아요. 그래서 패딩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아래로는 10픽셀, 여기 안에 위아래로는 10픽셀, 왼쪽 오른쪽은 20픽셀씩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의 버텀을 1픽셀, 여기 보면 1픽셀짜리 솔리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린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밑에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밑에만 이렇게 줄이 간 형태로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CSS의 속성 중에 이제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먼저 가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가시 속성들 해보고 투명도도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위해서 우리 먼저 바디 부분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바디 부분을 네, 채워보면 바디에 H1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속성과 관련돼서 클래스로 인라인이냐, 그러면 얘는 p inline. 자, 그 다음 p 클래스에 얘도 inline으로 두 번째. 자, p 말고 이제 스판 클래스가 있는데 스판에 대해서도 블락. p가 원래 그 패러그래프고요. 스판이 이제 그 인라인 형태로 나타내는 형태인데 얘를 블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블락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div의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인라인인데 블락인 게 있습니다. 인라인 블락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박스를 총 3개 만들고 1, 2, 3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첫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넌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수평선 하나 그을게요. 자, 그 다음에 H1에 비저빌리티 클래스로 비저블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비저블과 함께 여기에 히든을 추가를 해볼게요. 히든. 자, 그 다음에 어파3 투명도 조정하라는 거. half transparent. 이거는 이제 half니까요. 어파3를 0.5 정도로 주면 되겠죠. 옵스. 자, 그 다음에는 어퍼3 값을 다 주는 걸로 0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스타일을 먼저 div에 대해서 width 100 픽셀 주고 height 100 픽셀 주고요. 그 다음 마진을 20 픽셀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카이 블루. 그 다음 인라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라인 클래스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블락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라인 블락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none 디스플레이를 none.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말고 이제 비저블에 대해서는 비저빌리티를 비저블, 그리고 히든은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정의했던 half transparency 있었잖아요. half transparency는 opacity 0.5로 값을 주어주면 됩니다. 반만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opacity 값을 0으로, 그럼 아예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opacity를 호버를 지정해서요. 이때는 opacity 값을 1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 됐나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p inline 샵 1과 2가 있죠. 그런데 inline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P, 그 다음 옆에 P가 이렇게 붙었죠. 근데 P는 기본적으로 우리 다음 칸에 쓰는 표시인데 인라인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한 줄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파는 오히려 인라인 표시인데 블락으로 바꿔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블락으로 바꿨기 때문에 블락 형태로 네, 두 가지 태그의 역할과 다르게 이 속성 값으로 스타일 지정된 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div에 대해서 inline 블락, non inline 블락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박스 1, 2, 3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박스 1과 3은 있어요. 인라인이니까 이제 연달아 붙죠. 근데 가운데 박스 2가 없어졌습니다. 박스 2가 지금 none이에요. none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none은 디스플레이가 none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출력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visibility는 visible이랑 hidden이 있는데 visible과 visible 사이에 hidden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hidden이 있는 겁니다. 자, hidden 특성이 또 뭐냐면 보이지 않게 해요. 그런데 너는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hidden은 있지만 감추기만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감추기만 한 거예요. hidden으로. 자, 그 다음에 upper 3 half transparent 하니까 upper 3 0.5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반만 투명한 반투명 상태입니다. 네, 살짝 흐려졌죠. 반투명으로. 그 다음에 upper 3 0. 그 밑에는 안 보이죠. 아예 upper 3 0이니까. 단지 제가 이제 호버를 넣어서 마우스를 올릴 때만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upper 3가 0인데 마우스를 올리면 1로 변경을 했어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우리 가시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와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포지션에 대한 속성을 한번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 먼저 바디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바디를 보면은 클래스로 static, 클래스로 relative, 그리고 fixed, 자, 그 다음에는 absolute, 자, 그 다음에 하나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sticky, 그리고 P에 position example이라고 해서 우리 좀 몇 개 만들어 줄게요. 꽤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스타일 살펴보면 자, div 여기에 이제 너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에 XS 라지, 폰트의 웨이트 값으로 볼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우리 라이트 블루, 그리고 보더에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블랙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div에 스태틱일 경우 우리 클래스 스태틱 아까 정의했잖아요. 이제 정의하고 있잖아요. 자, 스태틱 이렇게, 그 다음 div에 relative, 이거는 포지션을 relative로 해주고요. 그리고 탑 20, 그 다음에 left 20 이렇게 여백을 줄게요. 그 다음에 div에 fixed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지션을 fixed로 해주고, 그리고 bottom에 0, right에 0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div에 absolute, 자, absolute로 할 경우에는 포지션을요
앱솔루트로 넣어주고요. 라이트를 0, 탑을 100픽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p 태그 사용했잖아요. p 태그에 대해서도 좀 글자 크기를 키우고요. 왜냐면 칸을 좀 띄우는 역할이니까요. 컬러는 좀 그레이로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스티키에 대해서 클래스는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로 해주고 포지션을 스티키로 해줍니다. 탑은 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스타일도 다 지정이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태틱이 있어요. 스태틱은 뭐 말 그대로 이곳에 그냥 스태틱으로 역할을 볼까요? 스태틱. 자, 그냥 기본적인 div에 대한 역할. 이거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스카이 블루로,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50 이제 보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태틱은 단순히 포지션을 스태틱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된 형태로 스태틱하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가 있는데요. 릴레이티브는 여기에 지금 스태틱으로 해당하는 위치에 내용이 있잖아요. 박스가. 그러면 그거를 빼고 20픽셀 여백을 둔 상태로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픽스드가 있는데요. 자, 픽스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오른쪽에. 픽스드는 포지션이 픽스되기 때문에 얘는 스크롤바로 움직여도 지금 오른쪽 밑에 딱 달라붙어 있죠. 왜냐하면 버튼과 라이트를 0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딱 달라서 고정된 형태로 픽스드가 박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는 릴레이티브와 다르게 이제 라이트 0이니까 오른쪽에 붙는데 탑 100, 릴레이티브와 다르게 기존에 스태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부분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넣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태틱이냐 릴레이티브냐 앱솔루트냐 픽스드냐 이렇게 네 가지 우리 그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 포지션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키가 있죠. 자, 스티키 얘는 포지션을 스티키로 바꿨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픽스드는 그냥 계속 붙어 있는데 스티키는요 어떻게 돼 있죠? 이 스티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위치, 이 p 태그의 이 위치 이후부터 따라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티키 하면요 이렇게 따라오죠. 자, 이게 어떨 때 이런 걸 좀 적용하냐면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메뉴 만들잖아요. 근데 메뉴 만드는데 우리 스크롤이 막 길면은 메뉴를 다시 돌아갈 때는 맨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뉴를 이렇게 스티키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긴 컨텐츠를 보더라도 위에 메뉴가 항상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치와 관련된 그 스타일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우리 div로 이제 박스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id로 되어 있습니다. id로 박스 1부터 박스를 6개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자, 이거는 번호만 바꾸면 되니까요. 복사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에 이렇게 번호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내용은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은 뭐 말 그대로 그냥 div 포지션, 이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값은 150, 하이트 값은 150 이렇게 정의를 하고 폰트 사이즈를 라지로, 그리고 폰트의 웨이 값 볼드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블루, 그리고 보더로 좀 두껍게 2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의 다크 블루로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박스들 있었잖아요. 자, 박스 ID 1, 얘는 탑을 0으로, 레프트를 0으로, 그 다음에 Z 인덱스가 있습니다. Z 인덱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z 인덱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박스 2. 박스 2에 대해서는 탑이 3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는 30픽셀, 그리고 z 인덱스 0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3에 대해서도 박스 3는 여기 탑 60, 그리고 레프트 60, 그리고 z 인덱스 1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4, 박스 4는 탑 0, 그리고 레프트 500 픽셀, 그리고 z 인덱스 1. 박스 4, 5, 박스 5는 탑이 30 픽셀, 그리고 레프트 530 픽셀, 그리고 z 인덱스로 0, 탑 60, 그리고 레프트 560, 그리고 z 인덱스 마이너스 1로 자, 다 했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박스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자, 보면은 박스 1부터 살펴볼게요. 박스 1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탑, 레프트 다 0이니까 왼쪽 맨 여기 끝머리에 여백도 없이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z 인덱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리고 박스 2는요. 탑, 레프트를 30씩 줬죠. 그래서 지금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위에 덮어서 박스 2가 이렇게 여백을 유지한 상태로 덮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박스 3는요. 60입니다. 그러면은 0, 30, 60 이렇게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박스 1, 2, 3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바로 z 인덱스입니다. z 인덱스 박스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박스 2가 0이고 그 다음에 박스 3가 1입니다. 즉 가장 높은 숫자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이제 4, 5, 6도요. 4 여기는 이제 0부터 500 여기 이 간격이 지금 500입니다. 레프트가 500 픽셀. 그리고 박스 5는 530 또 30 간격으로 벌렸죠. 그 다음에 560 또 30 간격으로 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탑도 30, 60으로 이렇게 벌려서 박스 1, 2, 3가 사실 그 해당하는 시작점만 다르지 겹치는 건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차이점은 z 인덱스가 1, 0, 마이너스 1입니다. 역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1, 2, 3이 겹치는 모양과 다르게 박스 4, 5, 6는 역순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인덱스, 그러니까 z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겹침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속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자, 오버플로우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속성을 위해서 우리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자, 내용은 자, div로 클래스 스크롤이 있고요. 자, 여기 p 태그를 통해서 우리 애국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1절. 자, 한 절마다 이제 p 태그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 남산이네요. 을 두른 듯 후렴은 똑같으니까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애국가를 다 입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이 되니까 복사해서 우리 클래스만 좀 고쳐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 부분에 스크롤 대신에 이제 히든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음 또 복사해서 오버플로우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스타일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물론 여기도 이제 div가 있어서 div에 대해서 width 값 300 그리고 height 200 그리고 마진은 30 이렇게 주어주고요. 그리고 스크롤 히든 오버플로우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클래스로 스크롤은 오버플로우로 스크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히든은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XY 이거는 오버플로우를요 X는 히든으로 두고요 오버플로우의 Y 값은 스크롤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다 됐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부분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을 벗어나는 컨텐츠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스크롤이 존재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스크롤이 이렇게 띄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롤 말고 히든으로 해놨죠. 히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 뒷부분에 사실은 더 컨텐츠가 있죠. 2절밖에 출력이 안 됐잖아요. 3절이 있는데 그냥 없애버렸어요. 히든으로. 네,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띄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버플로우 XY는요.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스크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크롤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스크롤 봐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오버플로우로 여기에 XY 중에 우리가 스타일을 어떻게 했죠? X는 히든 했잖아요. Y는 스크롤 하고요. 그러니까 Y로는 스크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X로는 없어요. X로는 사라졌죠. 히든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플롯 속성입니다. 플롯. 이거는 그냥 우리 기존의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내용 애국가 그대로 내용을 사용하고요. 여기에 이미지만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국가에 대해서 div로 이렇게 클래스가 지정이 됐잖아요. 클래스는 없애고 클래스 안에 여기 이미지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미지. 자, 이미지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서 우리 태극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네요. 뭐 아무 이미지나 여러분들 여기에 이미지 어드레스를 복사를 합니다. 이미지를 어드레스 복사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네, 추가했습니다. 위키미디아에 있는 태극기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 값을 200으로 200 픽셀로 고정을 해 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를 했고요. 자, 이미지 추가한 거를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도 이제 히든을 없애주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여기에 이미지의 클래스를 좀 바꿔줄게요. 이미지 클래스를 여기다가는 플롯 레프트로 지정을 해줄게요. 플롯 레프트. 그 다음에 다음 쪽 이 부분에는 또 없애주고 클래스는 여기 이미지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이미지에다가 플롯 라이트로 클래스를 지정해 줄게요. 플롯 라이트로 클래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군데. 자, DIV는 지금 마진 30 그대로 두고요. 위드 값은 450. 좀 넓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보더에는 2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그리고 패딩 값을 20픽셀로 이렇게 주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우리 태그 사용했잖아요. 이미지 태그에는 마진을 그냥 5픽셀 정도만 주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를 선을 해줬었는데, 클래스에 이제 float, right,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플롯을 right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loat left, 얘는 float left로 지정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테두리가 있는 이렇게 div 박스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만 넣은 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이미지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애국가 내용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플롯 레프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미지가 여기 이 왼쪽에 이 부분이 같은 형태로 이 부분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롯 라이트는요, 라이트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죠. 자, 이게 이제 플롯에 대한 속성 값입니다. 자, 우리 글과 그림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컨텐츠를 구성할 때는 이런 플롯 속성을 이용해서 좀 컨텐츠 배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CSS 한 번에 끝내기, 우리 웬만한 CSS 쓰는 스타일과 속성들, 그리고 사용 방법들 이렇게 다양하게